안녕하세요. 업TV 정보 채널입니다. 11월 이후 거침없었던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1월 번거 다 날렸다, 신용 비율 조정 문자 받았다 등 버티기 힘든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부정적인 이슈들이 저번 주 시장을 가득 메운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붕괴, 급락, 폭락, 깨졌다 등 뭔가 죄다 무너진 느낌, 그리고 희망 없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하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투자자들은 그냥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차라리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의 장권은 고가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배부른 소리야 하시겠지만요. 이 긴 호흡에서 보면 지금의 모습은 언젠가는 무조건 거쳐야 하는, 즉 선택사항이 아닌 거의 강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면요. 이성적 과열 구간이었다. 올라와도 불안했고, 긴 호흡에서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주가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IMF에서는요,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조치 강화, 그리고 백신 지연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시기로 1분기를 전망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요, 2분기부터는 백신 치료제 보급이 확대되면서 경기 확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정 전망을 통해서 특히 신흥 아시아의 경제 안정성 회복력을 재확인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피해가 덜하고 제조와 IT 산업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경기 회복세를 가장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외 여건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 동력으로 주가가 레벨업 되는 상황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싸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밸류에이션 수준을 68% 수준이고요. 이번 주가 레벨업을 통해서 재평가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 확대의 비중 확대의 기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코스피 3000세대가 열렸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놈이 있을까요? 몇 번 두들겨야지 이제 올라서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기업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상향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투 자본권이라는 불안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이 너무 사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질문인데요. 본인은 사고 있으면서 난 남들과는 달라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개인이죠. 확실히 주식 투자에 대한 인구는 높아졌습니다. 특히 20, 30대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아마도 부동산을 하기에는 시드머니가 모자라고 근로소득은 제자리고 적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증시격언의 에어컨은 아줌마를 보면 이건 꼭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줌마뿐만이 아니라 스님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사진이 돌고 했는데 종교를 떠나서 투자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2024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에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 예탁금과 계좌수의 추세는 꺾이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개인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시장 참여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피라미드식 정보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동실다발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 정보가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는 묻지마식이 아니라 이 투자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가 봐도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나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투자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특히 다양한 투자 수단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다양해진 투자 여건은 금융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를 잘 건드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지용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인플레에 대처하는 개인들의 투자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직도 금융자산 중에 주식 투자 비중은 선진국 대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금융자산 비중이 25% 정도인데 그 안에서도 주식 투자 비중은 15%입니다. 이걸 전체 자산 내에서 판단하면요, 5%가 안 돼요. 미국은 30%가 넘고 있고 6개국 평균치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어서 이 주식 투자 비중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률 보시면요, 49,307%입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사진과 경험담 등으로 이 회자가 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고요. 과거 닷컴 버블 시기를 떠올려 보면 코스닥 중소형주를 집중 매수해서 대박이 났지만 그대로 버블이 꺼질 때 그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단기 고수익이 아니라요, 안정적이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역사적 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사고 반도체를 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소 긴 이야기였지만요, 조장에 불안하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 얘기를 꺼냈는데요. 조금만 긴 호흡 가지고요,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